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자, 10월 10일 날 세상이 깜놀한다라는 주제로 보고요. 자, 테슬라 주가 급상승할까라는 주제로 봅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더 크게 할 듯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내용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피바다 is back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전체적으로 피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피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매그니피스 세븐 주식도요.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작은 주식들도 살아난 것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세였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요. 오늘 노동시장 보고서가 나오면서 자, 그것에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마수 한번 보시면요. 1.81% 빠졌고요. 자, 애플 1.06% 빠졌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4.45% 많이 빠졌어요. 나머지 반도체 주식들도요. 거의 다가 빠졌습니다. AMD, 퀄컴 이런 주식들도요. 자, 그리고 구글도 3.47 많이 빠졌죠. 메타도 3.07. 자, 구글과 메타가 3%대 빠졌다. 많이 빠진 겁니다. 아마존도 3.36. 자, 그동안 아마존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어제도 테슬라 오를 때 같이 올랐던 것처럼 3.36 빠지는 거 무난합니다. 자, 오늘 테슬라 6.82% 조금 더 빠졌죠. 그동안 테슬라가 나홀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빠질 때도 조금 더 빠지는 그런 흐름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따가 테슬라 소식 볼 때 살펴보고요.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테슬라 자체의 문제가 있었으라기보단 오늘은 매크로가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그 노동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과민 반응 이제 했습니다. 이따가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조금만 한 가지라도 뭔가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너무 증폭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죠. 특히 부정적인 얘기들 있죠. 그런 얘기들은요, 그냥 바로바로 어떤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이 긍정적인 것은요, 정말 그럴까?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건요, 정말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뉴스들도요, 부정적인 소식을 더 많이 다루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그 노동시장 보고서 데이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금 이제 세 가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Non-farm payroll입니다. 노동 부분을 제외하고서, 현재 그 payroll이죠. 직업이 몇 개 추가되었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실제 나온 게 14만 2천 개입니다. 자, 그런데 예측치가 16만 5천 개였어요. 자, 이거보다 2만 개가 부족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실업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로 너무 4.2%, 예상치도 4.2%. 지난번에 4.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노동 지금 그 페이롤 자체는요. 그러니까 이 잡이 추가된 거는 현재 이 14만 2천 개인데 이게 떨어진 거죠. 이건 안 좋아요. 근데 실업률은 또 안정적입니다. 지난번 4.3보다 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극단적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데이터가 굉장히 모호하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Average hourly earning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임금 상승이거든요. 자, 임금 상승을 보면요. 실제로 여기 3.8% 상승하는 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3.7%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 상승률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실업률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 침체를 막 얘기하는 거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경기 침체면요. 실업률 굉장히 나와야 되고요. 임금 상승률 거의 그냥 바닥을 기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상치보다 더 자꾸 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잘 나오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 뭐를 붙잡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잡이 노동시장이 너무 급속히 식고 있는 거 아냐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2천 개 나온 여기에 지금 막 꽂혀가지고 전체를 지금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시장이 뭐 한꺼번에 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은요. 이 주식시장이 월가의 거의 뭐 한 60%에서 80% 이상이 거의 지금 현재 그 컴퓨터로 자동으로 매매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이터가 한 개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매도를 해버리고 뭐 단타로 치거나 이렇게 매도 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올라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좀 더 사람이 할 때보다도 더 때로는 비이성적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또 금세 또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그 정보들, 데이터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요. 자, 일단 여러분,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또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주가가 폭락한 건요. 피바닥 온 이유가, 자, 이제 그 앞에서 노동시장 잡이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는 건데, 더 추가적으로요, 이 8월 달에 사실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지난번보다 높게 나왔는데, 지난번 게 10몇만 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바이즈 개정돼서 나온 게 8만 9천 개로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10몇만 개가 아니라 8만 9천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뚝 떨어진 거죠. 첫 번째 예상했던 것보다 8만 6천 개 정도, 즉 절반 이상 줄어든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나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7월 달에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것에 더 데이터가 집중되고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이제 컴퓨터로 매매가 이거에 너무 집중해서 매도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임금 상승은 봤는데 임금 상승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년 단위 1년으로 봤을 때죠. year over year 봤을 때는 3.8% 올랐다고 앞에 살폈는데 monthly 베이스도 괜찮았어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monthly도 지난달에 0.2% 상승해서 이번에 0.4%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year over도 연간 대비도 그렇고 한 달 대비도 다 이 임금 상승이 좋게 나왔죠. 이거는요,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기관들이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제 이걸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뭔가를 이 코멘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8월달 job report가 still consistent with an economy experience soft landin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데이터 나오는 걸 보면 이 경제가 막 plummeting into recession, 경기 침체로 막 미친 듯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소프트 랜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소프트 랜딩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막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이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 그러면서 인플레는 잡아가는 그런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그 하나의 숫자에 함몰되면서 이 부정적인 뉴스에 너무 집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데이터도요. 자, 굉장히 재미난 데이터를 블룸버그가 조사를 했거든요. 자, 이 투자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자, 지금 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9월달이 확정적인데, 자, 9월달, 11월달, 12월달 세 번이 있죠? 자, 그런데 이 9월달, 11월달, 12월달에서 0.5냐, 0.25냐, 지금 그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속도로 내려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 자, 9월 달은 지금 현재 더 많이 금리 소위 0.5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높이 평가하는 게 35%, 5.1이 나왔고요. 11월 달 보세요. 76.0% 나왔고, 그리고 디셈버로 가니까 11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요. 지금 이 0.5% 내린다? 빅 스텝으로 내리는 거 있죠. 이 점보 스텝으로. 이 내리는 건요. 뒤로 갈수록 아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셈버 12월 달쯤 되면 더 크게 내릴 수도 있고 11월 달에도 0.5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좀 더 우려감을 표하면서 더 빨리 내려주려고 하겠죠. 왜냐면 지금 11월 달쯤 가잖아요. 그리고 12월 달쯤 오게 되면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아마 거의 이제 2%대에 진입하는 걸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요. 조금 더 빨리 금리를 내려줘서 적절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미국 혼자만, 나홀로만 너무
너무 높은 금리를 고수하다 보니까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9월 달을 보면 35.1 나오는 것처럼 가장 적죠. 그래서 이때는 0.25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12월 달쯤 가면 0.5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0.25 두 번, 0.5 한 번 하게 되면 올해 말까지 1%가 빠집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요 1% 가까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총 2% 빠집니다. 지금 5.25에서 5.5잖아요. 여기서 2% 빠지면 3.5, 3.25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에 자산을 계속 사모아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금리가 많이 내려가게 되면요 자산 시장은 더 폭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명심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일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일이 지금 현재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6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더 좋죠. 뭐 50달러대가 보이고 그러면요, 아주 지금 뭐 이 전 세계 경제가 부담을 덜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굉장히 재미난 데이터가 또 블룸버그에서 내놨는데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 내년쯤 되면은 이 공급이 과잉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점선 있죠. 이 점선이 이게 current OPEC output입니다. 현재 오펙이 계속 생산하고 있는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생산량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로 쭉 생산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프 보세요. 하얀 그래프요. 하얀색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수요예요. 그러니까 오일에 대한 수요인데 이 디맨드가 지금 보시면 내려오고 있죠. 그 최근에 가격이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80달러 넘게 갔던 것이 이제는 뭐 지금 70달러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4분기 되면요, 완전히 이제 생산량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뚝 떨어지죠. 특히 4분 뒤에 완전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시작하기 전에 이번 4분기 한 11월, 12월쯤 됐을 때는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이 소위 말해서 공급량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올 겨울쯤에 기름값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너무 과하게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요, 또 조절하겠죠. 그러다 보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한 3분기, 그러니까 1, 2분기 정도에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오려다가 다시 또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뜻하냐면요, 결국은 수요가 이 공급보다 더 적기 때문에 결국 이 기름 가격은요 계속 우하향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또 원인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시대가요 기름 소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펙은요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지금 내려가죠. 사실 경기 침체 같은 지금 이 높은 고금리에서 이런 상황만 아니었다라면요 전기차 소비가 더 많았겠죠. 더 많이 팔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더 빠른 속도로 아마 이 소위 말해서 이 기름 소비가 줄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펙은요, 본인들은 자신들의 이 소위 말 수요에 맞춰가지고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펙이 있는 나라들은 기름 팔아서 돈 벌고 밥 벌어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름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름을 더 팔아가지고 계속해서 팔아서 계속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뭐 서로 합의해서 우리 줄이자 그러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못 줄이죠. 어떤 나라들은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일지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쓸 돈도 많은데 쓸 돈이 되게 필요한데 뭘 이렇게 자꾸만 줄이자 그러면요. 사우디나 이런 나라로 다르거든요. 근데 사우디도 최근에 보면 움직임 보면요. 어려워요. 경제가 여러 가지 네옴시티랄지 이런 거 하는데 너무 천문학적 돈이 들면서 사우디도 요즘 휘청거릴 정도죠. 왜냐하면 사우디도 지금 수입 물품이 너무 올라가니까 계속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기름값은 결국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전기차 혁명이 큰 역할을 또 보면 돼요. 물론 다른 것도 이유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결국 여러분 전기차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러면 기름은요. 계속 남아돌게 돼 있어요. 평소에 쓰던 것보다 적게 쓴다고요. 결국 기름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이건 전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면서 인플레 내려가고 국가들의 소비도 떨어지고 결국은 비용 절감도 되니까 경제가 결국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머스크가 이 세계에 정말 큰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기분 좋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아래쪽 사진 보시면요. 자, 얼마 전에 한 1주, 2주 전이죠. 대략 뭐 한 1, 2주 전쯤에 이 사진 보여드렸죠. 아래쪽 사진 보게 되면 이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이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에 이제 파킹랏에 굉장히 많은 파트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그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자, 생산량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은 수요도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탄탄하게 수요가 받쳐주는 가운데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 이제 이 배터리가 4680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 4680의 수율이 잘 맞춰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LG가 공급하는 게 이제 9월 말하고 10월 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숨통이 트일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세미트럭, 우리가 2부 방송 어제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요, 세미트럭도 지금 현재 박차를 가고 있잖아요.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이 4680 배터리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재미난 거는, 자, 그동안 소위 말해서 일주일 전, 뭐 한 열흘 전에 소위 이 사이버 트럭이 가득 찼었어요. 아래쪽 사진처럼.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늘 보시면요, 텅텅 비어 있죠. 이 오늘이 바로 레이벌데이입니다. 자, 얼마 전에 레이벌데이였죠? 며칠 전에. 자, 그래서 그 노동절 날, 쉬는 날에 싹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노동절도 없죠. 이때도 미친 듯이 딜리버리해서 옮기는데 이렇게 가득 차 있던 사이버 트럭이 싹 다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도요, 오늘 그 이쪽에 그 영상 또 이렇게 드론 촬영한 거 보니까 사이버 트럭이 또 쌓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모델 Y랄지 다른 쪽도 이렇게 계속 쌓이고 있는데, 지금 화두는 사이버 트럭이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 트럭이 이 노동절날 이 많은 것들이 싹 빠져나갔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트럭이 꾸준한 지금 흐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는 더 좋을 겁니다. 더 좋게 되면 사이버 트럭이 실적 발표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 자, 이 이제 마진율이 플러스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급등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테슬라가 테슬라다운 일들을 꾸준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일 잘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바라보면서 계속 바이 앤 홀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테슬라 소식은요. 자, 이 아담 조나스죠.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10월 10일 이벤트에 대해서요,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시기 바랍니다. There may be some surprises in store at the October 10 event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는요, 이 10월 10일 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깜놀하게 할,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서프라이즈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10월 10일 날 이 모건 스탠리가 바라보는 이 깜짝 서프라이즈의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뭘 기대할까? 자, 첫째는 이 현재 되고 있는 이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12.5 버전이죠. 혹은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이 공개해서 자율주행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겠죠.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여기 이벤트가 열리게 되는 바로 이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있죠. 그 주변에 데이터 컬렉팅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건 결국은 그 주변을 돌면서 이 테슬라의 최근 자율주행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에게 만인들에게 공개되겠죠. 지금 뭐 우리 테슬라끼리 보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은요, 사실 지금 모든 사람이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이벤트를 바라보면서 와, 테슬라 자율주행 12.5 버전 그 이상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13 버전을 소개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거 자체가 서프라이즈 됩니다.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 굉장히 이제 가까웠다라는 거죠.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이제 임박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핑크빛으로 하려는 건데요.
Demonstration of a fully autonomous cyber cab입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이 자율주행으로 완전 fully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5 버전이건 그 이상 버전을 그대로 작동시켜서 사이버 캡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버 트럭 같이 생긴 바로 택시가 나온다는 거, 로봇 택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사진들 떠돌고 다니는 사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 같이 생긴 바로 이 사이버 택시가 등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택시가 어떻게 자율주행하는지 아마 이 주변에 LA 주변을 움직이는 것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지금 뭐 굉장히 또 서프라이즈 되겠죠. 그거 자체가 아주 흥분을 시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투자들이 그걸 보고서 오 마이 갓, 이거 이제 이 때가 왔구나. 정말 the time has come. 때가 이미 찼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기본인데, 자, 보통 이제 테슬라가 이 이벤트 때 추가적으로 지금 쇼업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들이랄지 디자이너들이 결국은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a few other things를 쇼업 할 거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이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뭐 테슬라 로봇 있죠? 테슬라 로봇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 외 과거에도 그 로봇 택시뿐만 아니라 테슬라 AI 데이 때 로봇이 막 춤을 추는 모습 보이고 막 그런 것처럼 이벤트들이 아마 준비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가 이번 이벤트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보여줄 만한 것들이 돼서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애덤 조나스가. 자, 위에 초록색으로 할라보세요. Could we see an electric plane? 자, 전기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짤막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또 하나는 전기 보트를 소개하는 거 아니야? 서프라이즈로 뭐 영상으로 소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유력한 건요. 빨간색으로 제가 별표도 쳤는데, 자, latest generation Optimus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업데이트된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 로봇이 Flipping Burgers at Tesla Diner. 테슬라의 그 지금 그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 그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충전소, 그 헐리우드 근처에. 제가 그 완공되면요. 직접 거기 방문해서, 제가 그 인증, 그 영상을 촬영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곳에서 아마 옵티머스 로봇이 플리핑 버거, 햄버거를 뒤집으면서 굽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테슬라가 항상 그 머스크가 강조하는 게 이 자율주행과 로봇이거든요. 그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어느 수준에 왔는지 우리는 AI 기업이라는 걸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인데 여기서 진짜 옵티머스 로봇이 나와서요. 햄버거를 뒤집으면서 햄버거를 이 사람들이 이 로봇이 구워주는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그 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기술과 이 정도 AI면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옵티머스 로봇이 햄버거를 뒤집는다? 아마 어마어마한 또 시선을 끌고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추가한 건 뭐냐면요. 이 애덤 조나스는 향후 테슬라 주가에도 큰 역할을 할 만한 게 결국은 현재 그 각 당국들의 regulatory approval이죠. 현재 그 유럽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해 놓고 자율주행을 작동할 수 있게끔 FS들을 operating 할 수 있도록 소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달라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중국은 현재 상하이에 리미티드 하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허락해 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중국도 유럽도 허락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또 한 번 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테슬라가 이벤트를 앞두고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매크로 상황이 무너지면서 막 그 시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테슬라 자체의 문제가 있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기대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떨어져 줄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럴 때에 떨어져 주면 $200는 너무나도 싸고요. $200 초반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결국 이 테슬라 이벤트를 전후로 해서 굉장한 뭔가 어떤 기폭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테슬라는요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고 금리까지 내려갑니다. 이건 뭐 그냥 계속 이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염려할 필요 없이 조금씩 싸질 때마다 또 사모으고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는 것들 그냥 꾸준히 해 나간다면요. 결국 테슬라는 계속 수익 구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 에너지가 지금 계속해서 정말 이 매출이나 이런 지금 이 판매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 에너지를 살펴봐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테슬라 에너지, 이 파워팩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함께,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래쪽 사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섬이거든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져 있는 바로 로드호 아일랜드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섬은요, 어디에 위치했냐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해안가에 위치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겁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성산 일출봉인가요? 그것도 그렇게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키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섬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섬에는요, 현재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현재 400명의 레지던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자연이 훼손되겠죠. 그러니까 딱 제한되는 건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섬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관광으로는 가고 싶겠지만 또 영구 거주한다라고 했을 때는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4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 테슬라의 메가팩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모으겠죠. 그리고 또 평소에 에너지를 이렇게 여유로울 때 에너지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으니까 메가팩에 이제 에너지가 저장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섬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이 섬에 1.55 밀리언이 현재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젤 연료를 쓰거든요. 보통 디젤이나 혹은 내추럴 가스, 천연 가스랄지를 태워가지고 전기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이 섬이니까 전기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섬에서 만약에 이런 화석 연료를 태우게 되면 환경오염도 안 좋죠. 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섬에 바로 메가팩을 통해 가지고 전기 공급이 꾸준하게 되니까, 지금 아래쪽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양광 패널 쭉 깔려 있죠. 이런 섬에는요, 태양광 패널 계속 깔려 있으면서 평소에 에너지를 모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모았다가 그 전기를 밤에도 쓰고, 또 이 해가 안 비칠 때나 추울 때 쓸 수 있겠죠. 이 메가팩에 저장된 에너지를요. 자, 그래서 연간 지금 보니까요, in 2 years, 2년 만에 얼마를 세이브했냐 보니까 1.55 밀리언입니다. 155만 달러를 소위 세이브했다고 합니다. 이 섬에서 155만이다. 자, 이게 지금 100만 불이면은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환율로 계산하면 2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이게 20억씩 소위 세이브가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특별한 어떤 천연자연 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요, 전부 다 테슬라 메가팩을 다 써야겠죠. 왜냐면은 그게는 매연이 배출돼서 자연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메가팩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세이브가 된다는 건요, 사람들에게나 또 기관들이 운영하는 곳이라면요, 누구나가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으로 시간 문제지 굉장히 많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이렇게 돈이 세이브가 된다, 절약이 된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전기차도 테슬라를 타게 됐을 때에 5년 동안 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비용, 여러 가지 비용 면에 있어서 세이브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들이 테슬라를 너도 나도 사고 있는 이유가요, 그리고 경찰 순찰용이랄지 쓸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비용이 절감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보다도 지금 현재 이 파워팩이나 메가팩을 통해 쓰게 되면요, 이건 더 많은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팅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20억씩, 지금 2year, 2년 동안 종합해보니까 거의 20억 정도가 세이브 됐다. 이런 작은 섬에 400명의 인구가 있는 도시에 20억씩 세이브 된다? 이거면, 이 돈이면요, 사실 이 주민들에게 20억을 400명에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국민들에게, 이 마을 주민들에게 20억을 400으로 나눠주면요. 한 사람도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가팩이 테슬라 에너지가 미래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들이 눈을 사실 거기다 관심을 두고 있는 게요. 아, 이거는 전 세계가 안 바꿀 수가 없겠구나. 한 번은 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중국에 메가팩 공장을 만든 이유도요. 이 수요는 경제가 좋아진다, 금리가 내려간다,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요. 테슬라 에너지만 놓고 본다면 지금 테슬라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장기적으로 뭐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없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테슬라 자동차, 그리고 여기에 자율주행, 로봇택시, 그리고 로봇까지. 아, 여러분 이게 지금 탄탄대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테슬라의 보험 너무 좋죠. 여기에 서비스 지금 그 수익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보시면 이건 정말 좋은 기업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여러분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뭐 주가가 떨어지고 매크로 때문에 떨어지고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쯤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정교수TV였습니다.